이번 시간에는 알바니아를 가보려 합니다. 알바니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정말 생소한 국가죠. 그저 기억 저편 여행가에서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기에 이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혹시 지도에서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정답이 뭐죠? 네?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건디. 뭐 이딴 놈이다 라고 하는군요. 저도 지식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것들이 생소하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국가지만 사실 알바니아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군사시설로 알바니아는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물론 세계 군사력 순위 부동 1위인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말이죠. 이 군사시설은 바로 벙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알바니아에는 공산 정권인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엠베르 호저라는 인물이 차지하였죠.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엠베르 호저 역시 철권 통치와 숙충을 펼치는 딱 독재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정통 스탈린주의를 신봉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나면 수종주의 노선을 타는 유고슬라비아, 중국, 북한, 심지어 소련에게까지 사회주의 배신자라며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탈퇴하고 몽땅 관계를 끊어버리는 진짜로 혼자서 모두를 왕따시켜버리던 또라이라는 겁니다. 제정신인가? 그러던 중 1967년 드디어 호저가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린 건지 갑자기 지가 개판된 외교관계들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유고슬라비아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혹은 나토의 침략, 더 나아가 핵전쟁으로 인한 세계 종말까지 말이죠. 해서 호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외교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아니고 벙커화 정책을 시행해요. 바로 알바니아의 전국토의 우주방어 수십만 개의 벙커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해변과 산, 포도밭과 목초지, 마을이 거리, 심지어 알바니아 최고 호텔이 정하는 물론 공동묘지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다 벙커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먹어야 될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약을 처먹었나 보네요. 그렇게 1967년부터 진짜 말 그대로 알바니아가 뒤덮을 정도로 많은 벙커들을 건설했습니다. 이때 지은 벙커의 개수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못해도 75만 개 이상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벙커만 있어봤자 그 안에 들어갈 병사가 없으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나라의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 국방에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규 군인들 외에 예비군, 민방위, 학생부장 청년부대 등의 온갖 부대를 창설하여 당시 약 300만 인구 중 무려 25%가 넘는 80만 명이 국방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어진 벙커는 1인용부터 대형 지하 핵폭탄 대피소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특히나 해안가 및 도심 주변 같은 전력적 요충지엔 수백 수천 개의 벙커를 밀집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작은 벙커 하나에도 콘크리트와 강철, 철을 사용해 건설했기에 꽤나 튼튼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원 통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어타워를 이렇게 도배해 놓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우와! 벙커를 75만 개나 짓다니 이러면 뭐가 남나요? 뭐가 남냐고! 방금 벙커를 짓는데 콘크리트와 강철 및 철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75만 개가 넘는 벙커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 콘크리트가 자그마치 프랑스의 마전선 건설에 쓴 콘크리트 양이 3배였어요. 전체 비용 또한 마전선의 2배 정도 되는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재와 자금들은 당연히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이었죠. 예를 들면 도로나 주거용 건물 같은 곳에서요. 참고로 알바니아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는데 이 벙커를 짓는 데 사용된 자원을 여기에 썼으면 진작에 해결될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거 비슷한 걸 주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매년 70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벙커를 건설하다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지어진 벙커들 또한 상당히 크기의 경작지들을 점유하고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즉, 안 그래도 취약한 알바니아의 경제가 이 벙커 건설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벙커 자체도 군사적 가치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엠베르 호저가 국토의 벙커를 도배한 이유는 세계대전 시기에 자신이 참여했던 파르티잔, 우리에겐 빨치산으로 알려진 공산 게릴라 활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바니아를 침략한 이탈리아군과 나치 독일군을 모두 철수하게 만들었던 기억 때문에 게릴라를 신봉하여 나라의 군대조차 보병 중심의 게릴라 기반으로 운용했다고 해요. 때문에 전국토 여기저기에다 벙커를 건설했다는데 문제는 게릴라라는 게 보통 민병대나 특수부대들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국가를 지키는 정식 군대는 정규전을 대비해야 되죠. 해서 여러 군 관계자들이 벙커가 아닌 현대적인 전문 군대를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호저는 오히려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며 몽땅 수출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벙커 건설은 엠베르 호저가 사망한 1985년 이후에나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75만 개의 벙커들은 알바니아의 어떤 풍경을 보든 간에 벙커가 보이도록 만들었죠. 어딜 가든 벙커가 날 지켜보고 있어. 심지어 벙커라는 특성답게 쓸데없이 경고하여 제거하기도 힘든데 비용마저 만만치 않았기에 대부분 이 벙커는 그냥 버려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참고로 벙커들이 진짜 1도 쓸모없었던 건 아니고요. 군사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내전 때여서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결국 이 남아도는 벙커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집이나 창고에서부터 피자 오븐, 벌집, 오두막, 호스텔, 레스토랑 및 카페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했지요. 좀 더 규모가 큰 핵대피소 같은 경우엔 여러 전시회나 박물관 등을 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점점 알바니아에선 벙커가 국가적인 상징이 되어갔지요. 결국 현재에 와선 벙커와 관련된 여러 관광지와 벙커 모양의 관광 기념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하네요. 벙커 이 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큰 걸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작은 것들을 준비했어요.